가자. 58분 그냥 가겠습니다. 전번에 나폴리 대 아약스 이 경기 먼저 이제 분석을 들어가서 7경기 했나? 8경기인가? 8경기 있죠. 8경기 분석을 갈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폴리 승 3.5가 봅니다. 이렇게 보고 우상자 같은 경우에 나폴리가 김민재와의 또 수비 쪽의 파트너인 라우마니 오늘 빠져있고 오시멘이 복귀해서 이 불투명이라고 둘까? 일단은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선발이냐 아니냐 그 싸움인 것 같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약스 같은 경우 이제 타디치 지난 경기 퇴장으로 출전 정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일단은 나폴리도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아예 안 돌린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은돈벨레가 선발 나왔잖아요. 은돈벨레나 그리고 그쵸? 은돈벨레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엘린스키가 오늘은 선발 복귀 가능성. 나폴리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지엘린스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엘린스키가 선발로 나온 다시금 나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아약스가 사실 나폴리 상대로 뭔가 좀 보여주기에는 쉽진 않아 보여요. 다만 변수 같은 경우에는 라흐마니가 빠져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나폴리에 제가 굳이 약점을 공격에는 사실 크게 약점이 없어요. 지엘린스키 너무 잘하고 있고 요즘은 흡이차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오시면 빠졌는데도 라스파돌이나 시메오네가 골 탁탁 박아주잖아요. 여기에 뭐 그나마 흡이차 반대쪽이 문제인데 폴리타노는 잘하진 않지만 평타 정도는 쳐줄 수 있는 선수고 로자노는 이제 주사에 굴려가지고 잘 뜨면 뭐 엄청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 팀 수비가 안 돼요. 팀 수비가 그렇다 보니까 상대에게 의외로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라우마니보다도 김민재가 워낙 잘해주고 있었어요. 김민재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나폴리가 상대에게 기회 내주는 것 대비 실점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 잘라주니까 김민재가 사실 그래가지고 무튼 그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옆에서 어쨌든 좀 김민재 밑에서 좀 받쳐줘야 될 라흐마니가 빠져있다라는 점. 요러면 이제 지난 시즌 제노아였나? 제노아 이제 후반기인가 임대 가가지고 활약했었던 웨스티고르나 아니면 이제 후안 제주스 요런 백업 센터백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 요게 일단은 조금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 나폴리가 한 골은 최소 한 골은 준다고 보고요. 2골 이상도 줄 가능성이 있다. 2골 이상도. 다만 이제 지금의 현 아약스의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나 나폴리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나폴리도 최소 2골 이상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골, 3골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대1이 되면은 뭐 언더가 뜨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스코어들 뭐 3대1도 보이고 뭐 3대2 뭐 이런 식의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승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2대2만 안 나오면은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 괜찮아 보여요. 자, 마르코스 렌테랑 벨리페 여기 이제 보야타랑 리츠 이렇게 수비 쪽에 빠져있는 불이에고 현재 이제 AT 마드리드가 생각보다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제 뭐 브리에한테도 일격을 맞고 그 전에 레버쿠젠한테도 일격을 맞고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직접 원정 경기 2번 다 졌으니까. 그래서 AT가 지금 꼴찌입니다. 참고로 브리에가 지금 3승으로 1위 치고 나갔고 그 다음 포르투, 레버쿠젠, AT 이렇게 순위가 펼쳐져 있는데 일단 클럽 브레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공격진들의 휴식을 조금 줬어요.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했던 바르셀로나 출신의 주투글라 같은 애들이나 뭐 왼쪽 또 이제 본 공격수 요런 애들을 조금 휴식을 취했고 미드필더 쪽은 죄다 선발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던 불이에고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지로나가 생각보다 막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AT가 마지막까지 좀 고전했던 경기였으면 분명해요. 사실 지로나가 그때 골대도 맞추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지로나가 공격적으로 사실 뭐 효과적으로 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방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많은데 AT 상대로
되게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AT가 그래서 수비적으로도 크게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 지로나의 중거리가 무서웠을 뿐이다. 중거리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부분. AT가 특히나 지로나 상대가 물론 지로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AT가 더군다나 문제들을 하나를 해결했어요. 일단은 그리즈만. 그동안은 이제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 계약 관련해서 임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너 얘 몇 경기 이상 출전하면은 바르셀로나에 엄청난 돈을 넘겨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리즈만이 맨날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출전하거나 어느 날은 못 뛰고 맨날 이런 식의 경기가 많았었는데, 그리즈만이 이제 완전 이적을 통해서 AT 마드리드에 제대로 합류를 하게 됐고, 이제 AT 같은 경우도 시메오네 감독이 그동안 좀 짜증냈을 거야. 그리즈만을 약간 뭔가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단 얘 이번에는 선발 내보내가지고 좀 흔들어주고 후반에 교체해가지고 다른 애로 바꿔주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출전 제한 그게 걸려있으니까 항상 벤치에 둬야 되니까 그런 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공격진의 운영에서도 지금 AT는 뭐 다른 선수들은 다 잘해주고 있고 그리즈만까지 이제 확실하게 유니폼을 입은 가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AT가 가볍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AT 마드리드의 마엔슨 그리고 다득점 3골까지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최소 2골, 많이 넣으면 뭐 3골까지도, 그러니까 뭐 조금 따라온다 하면 2대1 내지 뭐 3대0 3대1 요런 스코어는 저는 요런 스코어가 좀 보입니다. 직전 경기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이거 스코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브리에가 2대0으로 이겼는데 내용적으로는 AT가 훨씬 잘했어요. 결과 때문에 이제 우려가 지금 AT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직전 원정 경기에서도 AT가 훨씬 더 잘했다. 쉬운 게임이라고 보고요. 레인저스 대 리버풀,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프로토를 찍을 거면은. 저런 거는 배당도 일단 좋고 홈이고 동기부여도 지금 AT 저 경기 못 이기면 끝이에요. 근데 상대는 이제 약체인 브리에고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이런 경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경기죠. 지금 리버풀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레인저스도 많아요. 로렌스나 뭐 스타르나 뭐 헬란도 기존의 부상자들 뭐 더 있어요. 뭐 더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리버풀 부상자가 중요하니까. 마팁 센터백, 아놀드 여러분 다 아시죠? 얘랑 이제 루이스 디아스 또 부상. 좌우 측면 다 빠졌어요. 로버트슨하고 아놀드 다 빠져있고, 아르투르는 뭐 뛰진 않았습니다. 부상에. 커티스 존스랑 나비 케이타 체인벌린 뭐 안 쓰는 놈들, 쩌리들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부상이 지금 이어져고 있는 리버풀이어서, 일단 수비 라인에 있어서 세 자리 뽀백 중에 세 자리가 지금 나가리고요. 공격 쪽에서 살라가 사실 이전만큼 못해주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디아스의 역할도 중요한데 빠져있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도 디아스가 빠져도 조타가 그 자리에 대신할 거예요. 조타가 뛰거나 뭐 중앙 쪽에는 뭐 누네즈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피르미노가 들어갈지 그건 봐야겠지만요. 뭐 어쨌든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레인저스가 사실 로렌스 정도 있고 수비 쪽에 그래도 결장자들이 좀 적었으면은 이거는 이변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레인저스의 전력이 너무 약하다. 이 팀은 챔피언스리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팀들이 많잖아요.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어디야. 막 어제 뭐 하이파도 있었고, 레인저스의 풀젠에 뭐 많잖아요. 디나모 자그레브, 셀틱, 코펜하겐. 제가 볼 때는 거의 레인저스 지금 수준이면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바닥 수준이에요. 제일 바닥에서 뭐 한두 칸 위거나 한 칸 위거나 그런 상황이라, 이게 확실히 뭐 레인저스 프렌 쪽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볼 때 이거 안 건드는 게 맞는 것 같아. 레인저스 프렌 2.5 프렌만 볼게요. 지금의 리버풀에 어쨌든 주말에 맨시티전도 있고 학살하는 그림까지는 안 보인다. 더군다나 수비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 골이라도 실점을 한다면은 4골을 넣어야 되는데 2.5 마이너를 하려면은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 어쨌든 똥배잖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도 하고, 이 경기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배당 좋은 쪽을 건들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분석적으로나 여러 사이즈상 전혀 건들만한 그게 없다. 레인저스 공격을 좀 하면은 리버풀 수비가 안 좋으니까 뭐 오바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는데, 제가 볼 땐 저녁 사이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바 3.5 언더. 레인저스가 특별하게 리버풀 상대로 뭔가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많이 넣어야 한 골 정도 넣지 않을까 싶고,
리버풀도 현재 상황이나 주말 경기를 생각했을 때 학살 사이즈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딱 요 안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풀앤 언더 한 골 차 내지 두 골 차. 뭐 2대1, 뭐 2대0, 뭐 3대1이 된다면 뭐 오바가 뜰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이즈로 봅니다. 주력으로는 못 찍는 경기예요. 네 번째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 이 경기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르샤, 뭐 인터, 풀잼,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한 조인데 이 경기를 바르셀로나는 못 이기는 순간 무만 캐도 탈락이에요. 무 캐는 순간 그냥 탈락. 탈락이 거의 뭐 물론 남은 일정이 두 경기 더 있긴 합니다만 그냥 99%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밀란이 홈에서 풀젠한테 질 건 아니잖아. 그죠? 탈락.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말했었어. 뭐 캐시에, 크리스텐센, 아라우오, 데파이, 쿤데 뭐 빠져있고 코레아나 뭐 불투명이고 얘는 뭐 브로조비치, 루카쿠도 못쓰고 한 상황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전력적인 누수가 있다 한들 이거는 프로메이테우스님 감사합니다. 전력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인터밀란이 홈에서도 이 결과는 배제할게요. 인터가 이겼어요. 인터가 이겼는데 홈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그렇게 안 좋게 할 거면은 했던 걸 감안하면은 원정에서는 솔직히 승산이 없어 보여. 제가 볼 때는 아예 없어 보여. 아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밀란이 결국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바르샤가 홈에서도 무득점할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고 한번 선수들이 직전 경기 무득점도 했었고 사실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선수들끼리 뭔가 보여주려고 했으면 제가 볼 때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넣었어. 더군다나 좀 논란이 될 만한 PK 취소 장면도 있었죠. 제가 볼 땐 그건 PK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줬어야 했는데 어쨌든 판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런 것도 있고 인터밀란이 수비를 바르셀로나 상대로 잘했다고는 하나 저는 인터가 잘한 것보다 바르샤가 자멸했어요. 그 경기는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바르샤 더 잘할 수 있는 팀이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옆에 주면 되는데 왜 지 혼자 하고 아니 옆에 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기서 뜬금없이 슛을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바르셀로나가 되게 많았다. 근데 레벨이 최고의 선수들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가끔씩 그래요 원래 얘네들도 가끔씩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벼랑끝 매치란 말이에요. 최대한 승리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 본인의 이기적인 부분보다도 잡는다고 봅니다. 언오바가 이 경기 뭐 승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잡는다고 생각하고 언오바에 있어서 이게 1.49배당인데 아직 뭐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죠. 야 이게 어떻게 1.49지? 언오바가? 오바 배당이? 이건 인터밀란이 제가 볼 때는 한 골도 힘들거든요. 인터밀란이 무득점 진짜 많이 넣어야 제가 볼 때 한 골이고 두 골 이상 넣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돼. 막 PK로 막 넣고 PK 막 얻거나 막 바르셀로나 퇴장 나오거나 아니면 수비수 자빠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정석적으로 나면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란 말이야 인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7, 80% 되는 것 같고 이게 한 20, 30%. 그리고 이제 두 골 이상이 이제 5% 미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오바가 나려면 바르셀로나가 골을 일찍 넣어가지고 인터밀란이 이제 수비보다는 이제 좀 더 올라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봤을 때도 사실 골이 일찍 터질라나 이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오바랑 이게 1.4대 오바는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오바 확률이 높은 배당인데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이 좀 늦게 터져버리면 인터는 어차피 수비밖에 안 할 거고 인터가 특히나 득점 가능성도 떨어지고 수비밖에 안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선제골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은 뭐 1대0, 2대0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이 경기가 제가 볼 때 1대0, 2대0 가능성이 오히려 막 다득점 막 3대0, 2대1 막 이런 거보다 1대0, 2대0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이건 전혀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언더 쪽을 찌를 수는 있겠죠. 언더 쪽을 찌르거나 아니면 뭐 언어반 가지 말자. 어쨌든 바르샤 승. 어떻게 저걸 1점 저 배당을 줬지? 이해가 안 되네. 저 1.49를 준 거면 오주들은 바르셀로나가 학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인터 득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기여서
바르샤가 학살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즈들은. 바르샤가 빠르게 균형을 깨뜨리고 인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럼 바르샤는 더 넣을 거고, 인터도 그럼 뭐 한 골 정도 기록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각을 보는 것 같아요, 오즈들 개인적으로는. 레버쿠젠 대 포르투, 상당히 어려운 경기예요. 이 경기가 양 팀의 중요 선수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 프림퐁 사이드 쪽에서 상당히 빠르고 수비 자원입니다만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프림퐁 빠져 있고, 중원 쪽에 안드리, 출전 정지에 기존의 부상자들 쇼스나 비르츠나 벨라라비 뭐 이런 애들, 뭐 아들리 뭐 이런 애들 빠져 있고, 포르투는 페페, 여러분들 아는 그 페페예요. 레알에서 있었던 옛날에 호날두랑 같이 뛰었던 그 페페인데 장기 부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 없었으면 사실 레버쿠젠 찔러볼만 하거든요. 이거 두 개 없었으면 출전 정지가. 네, 어쨌든 지금 프림퐁 같은 경우 레버쿠젠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뎁스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안드리도 분명 필요 자원이어서 이 경기는 저는 레버쿠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조금 더. 오노바는 다득점 쪽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대1 2대2를 보는데 뭐 그렇다고 오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뭐 1대1이 나오거나 뭐 그래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두 팀의 성향이나 사이즈상 그래도 2골 이상이 나올 확률은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 2골 이상, 거기서 뭐 한 골 더 터지길 바라고 찍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감독 교체, 레버쿠젠이 또 최근에 세오아네 감독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으로 교체 이후에 직전 경기 반등도 있었고, 여러가지 더군다나 두 팀의 맞대결, 직전 포르투의 홈 경기에서 사실 경기 자체는 레버쿠젠이 나름 원정 포지션인 걸 감안했을 때는 좋은 경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스코어는 2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 감안했을 때 홈에서 감독 버프도 있고 지진 않을 것이다.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일단은 뭐 토트넘 클루세스키, 뭐 라모 탄강가 빠져 있고, 프랑크는 최근에 부상자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인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토트넘의 경기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팀을 만나든 사실 마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사실 토트넘이 이 새끼들이 운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함무를 하거나 뭐 무승부를 뛰어야 될 만한 경기에서 마인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 노팅엄전에도 사실 이게 토트넘이 되게 못했는데 노팅엄이 공격 찬스를 다 살리면서 원정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고, 마르세유전은 이거 퇴장 아니었으면 사실 승리하기도 어려웠던 경기인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또 2대0으로 이겼고, 레스터전은 마인 할만했어요. 이때는 뭐 손흥민이 날아다녔으니까. 사실 근데 득점 기회 창출면에서는 뭐 토트넘이 창출 대비 득점이 많이 터졌던 경기고, 근데 그거는 뭐 케인, 손흥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나머지 경기들에서 뭐가 없어요. 토트넘은 마인을 할 만한 팀이 제가 볼 땐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그런 실리적인 색깔의 운영을 통해서 한 골차 승리 내지, 옛날에 뭐 알렉스 퍼거스 감독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승리를 가져간 능력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만, 그런 쫄깃한 승리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쫄깃한 승리,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단통승으로 찍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승에 대해서는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인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특히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역배를 받았을 때 무서운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뭐 어디야 우승까지 결국 따냈고, 바르샤 잡고 또 어디 잡았지? 바르샤의 라이프치히였나? 아닌데 라이프치히였나? 아무튼 뭐 내노라는 유럽 팀들 다 잡고 올라가가지고 우승까지 했었던 저력이 있는 팀이고, 올 시즌은 그보다도 전력이 더 좋아요. 직전 경기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고, 토트넘 직전 경기 풀 라인업이 나왔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엔 마이는 없다. 그렇다고 질 것 같지도 않아요. 당장 토트넘이 지금 현 시점 뭐 포메이션 변화도 있고 뭐 3-5-1을 최근에 또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뒤쪽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콘테 감독이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무 아니면은 한 골 차. 풀젠 대 바이른 뮌헨, 뭐 풀젠은 볼 거 없죠. 부상자들 뭐 누가 있는지 뭐 찾아도 안 봤어요. 데이비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무시알라, 코로나.
더 리우트 불투명인데, 이 경기는 사실 배당 데미레트가 이 경기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걸 뭐 풀렌 쪽으로 찍는다 하면은 뭐 풀엔이든 뭐 무든 뭐 역배든 그거는 뭐 사실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고, 정석적으로 간다면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뭐 1마인 정도를 이제 뭐 주력 내지, 근데 배당이 저 배당에다가 뮌헨인데 1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위험해 보여. 일단 노이어도 빠져있고, 나브리에 무시하라 빠지면 좌우 측면이 이제 빠진 상황에서 이러면은 뭐 사네랑 한 자리가, 코망도 최근에 복귀한 것 같긴 한데 몸 상태가 뭐 아직 완벽하지 않을 거라서 조심할 거거든요. 이런 느낌. 사이드 쪽에도 이제 부상자들이 있고 상태가 좋지가 않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풀전 상대로 뭐 전력을 다 할 것도 아니고 결국 슬렁슬렁 놀다가 올 건데, 2.5라는 핸디값은 제가 볼 땐 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2.5 풀전 승을 보는데, 뭐 이것도 그렇고 사실 레인저스도 그렇고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강팀 반대의 프렌인데, 보통 악재가 있으면 반대쪽에 호재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레인저스도 그렇고 풀젠도 그렇고 사실 그 정도를 생각할 만한 전력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하이파나 뭐 벤피카 이런 류들과는 조금 다른 그거여가지고 프렌 쪽을 보긴 합니다만, 사실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경기긴 하다. 어느 봐도 어렵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올마인 줬거든요 풀젠이. 상대팀이 누구든 상관없이 올마인을 줬는데 한 번쯤은 이 2.5에 있어서는 이름 모르겠지만 프렌은 하지 않을까.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 안군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마르세유 프렌 쪽, 마르세유 프렌이나 혹은 역배 이쪽을 일단은 보고요. 이쪽을 보는 사이즈고, 부상자 같은 경우 직전 경기 퇴장당한 스포르팅의 키퍼, 주전 키퍼 아단, 그 수비 쪽에 네투, 마르세유는 콜라시냐,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나 규행도지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클라우스든 뭐 규행도지든 이런 사이즈고, 사실 지금 전력에서 마르세유한테 프렌을 주면은 그래도 프렌을 일단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경기는 스포르팅이 뭐 전력 자체는 마르세유보다 분명히 한 수 아래예요. 그렇다고 뭐 아예 떨어지는 팀은 아니고 방위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지금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도 사실 어디야 그 아작시오 상대로 홈에서 이변이 났습니다만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돌아갔던 부분이 있고, 분명히 투도르 감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경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 두 팀의 매치업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요거는 마르세유가 제가 볼 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역배까지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프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은. 마르세유는 지금 유럽에서 꽤나 잘 나가고 있는 팀이에요. 꽤나. 근데 역배를 받았다? 얘네가 뭐 벤피카도 아닌데? 프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세스는 리버풀 언더 여기까지고 좀 업로드 해야겠다.